자, 여러분 105페이지에 자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6번 현황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 일단 여러분요, 그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지방세 또 국세 공부하면서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는,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요. 요거 오늘 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실질과세 원칙. 자,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우리 조세 총론 앞부분에도 교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조세 부과의 원칙이라는 게 거기 있는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해요.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실질 권리자하고요, 실질 권리자하고 그 다음에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어요. 자,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금은요, 자,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명의자에게 부과는 또 예외가 있긴 있지만,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실질,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사실주의 과세하라. 사실주의. 그래서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하라, 또는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 그래가지고요, 실질주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다가 사실주의 과세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요,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인가요? 거기 옆에다가 사실주의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는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무관하게 과세.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거기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요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거래를 해요. 자, 근데 매매를 하는데 을이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도 을은 이 부동산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을에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등기 안 됐어도. 또 그 다음에 보유할 때요,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러서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뭐가 부과된다? 재산세가 또 부과됩니다. 등기 안 됐어도 재산세가 부과돼요. 또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양도자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되지 않아도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또 등록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자, 등기되지 않았지만 또 등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토지가. 그래도 그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팔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주요 세금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자,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도 부과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아니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세금 부과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쓸데없는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공부하는 수험생이.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과세당국에서 알고 세금을 부과하냐, 그런 거 우리가 수험생이 신경 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무허가 건축물 시험에 다음 중 취득세나 뭐 재산세,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취득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 대상이 되고 양도소득세 대상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사실주의 과세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요,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주의 과세.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라는 것은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 과세하는 건데,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나중에 등록면허세 할 때 또 배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데,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그냥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자, 내용의 실질 두 번째로요, 현황 부과하라. 여기 보세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라. 그래서 공부상 현황이요,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공부상의 현황과 그 다음에 사실상 실제 현황이 되게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세는요, 취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되게 뭘 판단해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양도소득세는 되게 양도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하는데, 이런 날 봤더니요, 어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는데 실제는 이런 날 봤더니 농사 안 짓고 있어요.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이 토지를 농지로 보고 과세하느냐,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고 과세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양도일 현재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주택이에요. 근데 이런 날 봤더니 실제는 자,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양도로 보느냐, 상가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확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것으로 보고 과세할 것이냐는 건데, 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요,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만약에 배우자 직계 속 간에 양도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무슨 한 입을 돕고 사는 새 부모 자식 간에 양도냐,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한 것으로. 그래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난번에도요, 기초입문 과정에서도 남편이 자다 말고 자기 부인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4억에 사는데 이게 지금 7억이 됐잖아. 당신이 근데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하면서 매매계약서 연락에 쓰고 그래도요. 또 그 다음에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산 집인데요, 지금 4억이 됐대요. 요거 그냥 저한테 지금 주면은 증여세가 좀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 1,000만 원에 저한테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는데,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은 자, 대가관계 입증이 안 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해요.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배우자 직계점유 속간에도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
거기 교재 사실주의 과세 동그라미 5번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또 현황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보니까 지방세고 특별시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뭐 이런 거 특광도 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니까 자 우리 아래 02 취득이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뭐냐 그 정의를 봅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설명을 제가 한번 쭉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실질과세원칙은 제가 지울게요. 기초임무과정에서 다 말씀드렸고 대충 그 사실주의 현황부가 이런 것들 말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기서 가서 제가 취득세 취득이 뭔지 유형 이런 것들 오늘이 역시 또 마지막입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또 취득의 유형 이런 것들은 오늘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순환부터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잘 한번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누가 여러분한테 있죠?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보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한다. 다시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원칙 금방 배웠잖아요.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지. 근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요, 이거 취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형식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어떤 거냐면 요게 이제 기초입문과정부터 제가 작년에도 맨날 그 옛날부터 설명드렸던 레파토리인데 작년에 비과세에서 이게 이제 또 나오거든요. 취득세 비과세에서도 29회 시험에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이 있고 갑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깁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요.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탁자의 취득을 한번 보세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하죠. 자, 근데 대내적으로 보면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 뿐이잖아요.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 뿐이죠. 신탁계약 종료하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취득한 거지 수탁자의 취득,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고요.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수탁자가 시원찮아서요. 그래서 갑이요. 새로운 병이라는 새로운 애한테 믿고 맡깁니다. 그랬을 때 이 신수탁자 병의 취득이요.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병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 예, 사실상 취득한 거예요? 아니,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취득세, 자,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물어봤었고요. 29회 시험에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요. 소유권 이외 권리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외 권리가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